이곳에서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격돌해 절반이 전사한 칸나의 전투를 돌아봅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풀리아주에 위치한 칸나의 평원. 당시 전투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당시의 전투 모습을 재현해봤습니다. 양쪽 진영의 전술, 대치 상황, 그리고 전투의 세부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칸나의 전투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칸나에는 당시의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카르타고의 한 장수가 바로 이곳에서 세계사에 둘도 없는 전설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한니발이 세계 최강의 로마 군단을 공격한 겁니다. 기원전 250년경 이탈리아 지역을 통합한 로마는 그 세력을 지중해 지역까지 확장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북부 해안의 카르타고가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듭니다. The problem wasn't that the Mediterranean was too small for two rival powers, but the problem was that Carthage had designs on Sicily and Spain, and Rome had designs on North Africa. 두 국가는 시칠리아를 사이에 두고 24년 동안이나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카르타고가 패배하고 로마가 평화조약을 강요합니다. 당시 카르타고의 장군 하밀카는 엄청난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는 9살 된 아들을 신의 제단 앞에 들어가 절대로 로마인과 친구가 되지 않는다는 맹세를 하게 했죠. 그 어린 아들 한니발은 평생 그 맹세를 지키게 됩니다. When Hamilcar died, power passed first of all to his son-in-law, Hasdrubal, and then when Hasdrubal himself was assassinated, it passed to his son, Hannibal. Carthage is now in debt. It's got to pay the Romans off money every year. It's lost a lot of its territory, so they decide to create a very solid, very wealthy province in Spain, and also a very strong army. 카르타고의 부흥을 지켜보면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격하기 위해 명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니발이 로마와 동맹 관계인 스페인 도시를 공격하자 로마는 전쟁을 준비하지만 한니발이 선제 공격을 하죠. Hannibal works out that the only way to defeat Rome is to go right to the center, to go to Rome itself, go to Italy, and beat the Romans there. Hannibal's strategy is one of the clearest cases in history of attack being the best form of defense.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10만 명의 병사들과 37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하지만 한니발의 군대는 추운 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Hannibal is an immensely charismatic leader. Hannibal could get armies to do things that most men simply couldn't have dreamed of. Somehow an army with Hannibal in command could go that little bit further. 한니발은 20대의 젊은이에 불과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로마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했죠. 로마 군단은 트레비아 강변에서 한니발과 처음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동원해 당시 전투 장면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The importance of elephants shouldn't be underestimated. They were never used as pack animals, they were only used as weapons. And they were very important for his image. We know of coins that we still have, in fact, coins with the image of Hannibal on the one side and an elephant on the other. 한니발의 코끼리 군단에 의해 이탈리아는 하나씩 짓밟히기 시작했죠. 다음 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트라시멘의 호숫가에서 다시 대패하고 맙니다. 한니발의 전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이탈리아 남부로 내려가던 한니발의 군대는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로마가 불과 150km 앞에 있었습니다. 이미 10만여 명의 로마 군단이 무릎을 꿇었지만
로마는 한니발의 군대에 맞서 마지막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모두 7만 명의 병사들이 소집됩니다. The Romans decided that they were going to go for broke. They were going to create a massive army twice as big as anything that had faced Hannibal before and simply smash him. 기원전 216년 8월 2일 엄청난 수의 로마 군단이 이곳 칸나에에서 한니발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한니발에게 뛰어난 지략이 있었죠.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게 될 대전투가 시작됩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처럼 칸나의 평원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두 거대한 세력이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지역과 로마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한니발을 가로막았던 로마 군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군은 8개의 군단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군단은 5,000명의 병사들이 사각 대형을 이루며 3개 대열을 유지했습니다. 로마의 대형은 여러 모습으로 변형되어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기엔 유리했지만 신속하게 대형을 변형시키려면 아주 경험 많은 지휘관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나이와 경험에 따라 3개의 대열에 배치되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젊은이들은 첫 번째 대열에 배치되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최전선에서 적과 맞붙어야 했죠. 만일 25살 때까지 생존하게 되면 두 번째 대열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열은 가장 경험 많은 병사들로 구성됐는데 적과 직접적인 교전을 벌이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뒤에서 앞 대열의 젊은 병사들을 지원했죠. 이제 한니발의 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부대는 일종의 가리개 역할을 했는데 이 때문에 로마 군단은 한니발의 부대 배치 상황이나 규모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한니발의 군대는 로마 군대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파견된 다양한 부대로 구성되었죠. 아프리카 리비아의 장창부대, 누미디아 사람으로 구성된 기마대, 그리고 스페인과 갈리아족의 보병과 기마대가 파견됐습니다. 한니발의 기마부대는 10,000명으로 6,000명의 로마 기마대를 압도했습니다. 칸나의 평원은 기마대가 전투를 수행하기에 아주 유리한 지형입니다. 하지만 보병은 로마군이 7만 명으로 4만 명의 한니발보다 우세했죠. 로마군은 2명의 지휘관이 이끌었는데 바로 파울루스와 바로였죠. 두 사람은 서로 번갈아가며 로마 군단을 지휘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작전을 구사했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전투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신중한 파울루스는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지 않았죠. 하지만 성질이 급한 바로는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격적인 전술을 즐겼다고 합니다. 기원전 216년 8월 2일 바로가 로마군을 이끌고 있던 날 로마 군단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개시합니다. 평소처럼 보병이 중앙 대형을 유지했고 기마대가 양 측면에 배치됐습니다. 당시 바로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형을 평소와 다르게 변화시켰습니다. 대열을 앞뒤로 훨씬 더 길게 배치한 것입니다. 폭도 좁아 대형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Either through great wisdom or utter folly, the consuls had agreed to stack the legions to create depth and shock with the idea they could just burst through the Carthaginian army. They had given up flexibility in exchange for power. 한니발도 즉시 대형을 전환합니다. 갈리아족과 스페인 보병들을 초승달 모양으로 배치해 로마 군단에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단을 상대하기에 아주 불리해 보이는 대형이었습니다. 병사들조차 한니발의 작전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죠. 더구나 그는 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해 보이는 지점에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They had to hold the advance of this huge Roman steam river. He was there to encourage what he knew to be the weakest part of his line. To some extent, he may have been appealing to the sort of emotional, the warrior culture of the Gauls in particular, who made up a lot of these units. This was a culture in which you were supposed to excel, do the spectacular, to stand out in front. 그런데 한니발은 정예 부대인 리비아의 장창 부대를 선두가 아니라 측면에 배치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로마 군단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모두 13만 명의 병사와 16,000마리의 말이 이 평원을 가득 메웠는데 이곳 지형을 살펴보면 강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 긴 수목지대가 이곳 칸나의 평원에서 끝이 납니다. 일순간 군대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전위 부대가 돌진을 시작했고 보병 부대도 천천히 전진합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카르타고의 병사들도 적전에 대비를 했죠. 마침내 칸나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한니발의 기마대는 로마 기마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전투는 격렬하게 진행됐습니다. 한니발의 누미디아 기마대는 바로의 측면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기마대의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로마의 보병 군단은 한니발을 향해 계속 전진합니다. 그리고 카르타고군에 접근했을 때 일제히 창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검을 뽑아든 로마 병사들이 카르타고의 병사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로마의 검과 방패입니다. 방패는 근접전에서 적을 밀어붙이기에 아주 유용했죠. 하지만 무게가 10kg이나 나갑니다. 무더운 여름에 무장을 하고 4분을 견디는 것도 힘이 드는데 전투는 4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Modern reconstruction of weapons efficacy tell us that a muscular man with a gladius can wield more thrusting power, more killing potential than a spear or an arrow or any other ancient handheld weapon or missile. 수적으로 우세한 로마 군단이 전투를 압도했습니다. 카르타고 쪽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중앙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로마 군단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니발의 군대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으로 전투 결과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시작되죠. 지중해 지배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로마가 격돌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한니발도 칸나의 평원에서 최강의 로마 군단과 맞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로마 군단의 승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듯 했죠. 하지만 한니발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니발이 초승달 대형을 고집했던 이유가 드러납니다. 로마 군단이 중앙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리비아의 장창 부대로 로마 군단의 양 측면을 완전히 포위하기 위한 책략이었던 것입니다. People in the very center of this mob couldn't use their weapons. They were pelted by spears, javelins, stones,
but they could not reply backwards. It was too compact, it was too tight. The Romans are a big crowd. It's like people streaming out of a football match. They can't see what's going on. 한편 로마 기마대를 격퇴한 한니발의 기마대가 로마 군단의 후미로 빠르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으로 몰린 로마 군단은 전술을 구사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더구나 뒤쪽에선 카르타고의 기마대가 접근했죠. 덫에 빠진 것입니다. 로마의 최종의 군단이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Had they kept their wits about them, they could have had an organized breakout and still rescued the battle. So what happened? Fear happened. Emotion happened. Panic. It was a matter of spirit and land and fear and all of those other emotions that explain why one side wins and one side loses. 하지만 로마의 두 사령관은 기마대를 이끌고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파울루스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파울루스가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부하 장수들이 와서 그에게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파울루스는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 부하들이 떠난 후 파울루스는 창에 맞아 전사합니다. 한편 바로는 간신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No matter how unwise Varro's decisions might seem in retrospect, to the Romans at least, they're not going to criticize him because the great trait of all Roman commanders is aggression. I remember that at Cannae, what happened should not have happened. Military strategists could not envision that a numerically inferior army could surround in a concentric manner on both sides a numerically superior force. So the very idea that someone like Hannibal could pull that off was just audacious and should not have happened. 황혼이 진 칸나의 벌판에 군인들의 시신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4시간 동안의 짧은 전투였지만 5만 명의 로마 병사와 1만 명의 카르타고 병사들이 전사했죠. 1분에 200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또한 로마 원로원의 3분의 1이 포로가 되거나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최악의 패배를 당한 거죠. Cannae seems almost the perfect victory. A smaller but much better army takes on a very big, very strong opponent, and on an open plain, there's no ambush, there's no surprise. Hannibal, just by using his own skill and the quality of his men, overcomes this greater army, and doesn't just overcome it, he virtually destroys it. 칸나의 전투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한니발이 공격을 멈추죠. 부하들조차 한니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The answer may simply be, in part, exhaustion. Hannibal's fought the hardest battle of his life. He's lost a lot of his friends. He's lost a big chunk of his army. But even more importantly than that, marching straight on Rome would have been a big gamble. He didn't have the sort of army that could have coped with besieging Rome, starving it into submission or directly assaulting it. He didn't have the force to do that. 그 후 14년 동안 한니발은 이탈리아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마를 함락하기엔 그 힘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로마를 집중 공격했지만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공격해왔죠. 로마 군단이 카르타고를 역습하자 한니발은 카르타고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망명길에 오르죠. 하지만 계속 추격을 받았죠. 결국 비티니아에서 로마 자객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비록 63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지만 한니발은 영웅으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Hannibal was one of the great boogeymen of the Romans. Nurses for centuries after used to say, Hannibal will get you, to frighten the children. It's a figure that enters deep into the Roman psyche, the big bad wolf type of thing. Hannibal is there. Hannibal is someone who almost appears like an elemental force, who bursts across the Alps, scatters Roman armies to all sides, and takes Rome to the very brink. 한니발은 신에게 한 맹세를 지켰죠. 하지만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니발의 공격 덕분에 로마는 더욱더 강해졌고 한니발이 죽은 지 50년 뒤 로마는 카르타고를 정복한 후 카르타고란 지명까지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한니발이란 이름만큼은 영원히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나이와 모습은 달라도 우유는 1937년생 서울우유입니다. 오늘도 새롭다. 20세기 악의 상징으로 신화화된 인간. 광적인 신념과 공포스러운 국제정치. 전 세계를 재앙으로 빠뜨린 악의 씨앗. 아돌프 히틀러. 그는 누구인가? 히틀러.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 살레르노의 언덕입니다. 매튜 세틀입니다. 기원전 71년 로마 군단은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32,000명의 검투사와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점령하려는 침입자가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군사의 수가 32,000 정도였지만 그 구성원에 있어서는 크게 달랐죠. 로마군의 지도자는 당대 최고의 부호 크라수스였습니다. 최고의 부자와 최고의 빈곤자 간의 전쟁이었죠. 사회 기반 전체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해결책은 스파르타쿠스를 저지하는 길뿐이죠. 최첨단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해 그 위대한 전투 장면을 재현해봤습니다. 거대한 군사들의 배치 상황과 전쟁 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를 뒤흔든 그 위대한 전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C 71년 당시 이탈리아 인구의 3분의 1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200만의 노예가 400만의 로마인을 섬겨야 했죠. A slave under Roman law was considered property. Their life and death depended on their master. They could not testify in court unless they had been tortured. When a master is killed by a slave in the household, all the slaves in the household, innocent or guilty, are to be executed. 또한 그들 중 건강하고 힘센 노예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싸워야 했습니다.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검투사 시합은 오늘날의 월드컵 축구만큼이나 그 인기가 높았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검투사 트레이너인 렌툴러스 바티아테스는 이곳 카프아에서 선수를 양성했죠. 그가 훈련시킨 로마 최고의 검투사들 중 한 명이 바로 스파르타쿠스였죠. Spartacus
Spartacus is a Roman form of a Thracian name. Thrace is roughly modern Bulgaria, and it's a name that was used by some kings up there, so it's not impossible that Spartacus himself was a man of royal background. 그는 원래 로마 보병군단에 소속돼 있었지만 탈영 후 아내와 함께 체포되어 노예로 팔렸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그의 아내는 예언가였다고 합니다. 뱀이 스파르타쿠스의 목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본 아내는 그가 큰 힘을 갖지만 불행한 최후를 맞는다고 예언하죠. 스파르타쿠스는 이탈리아 중앙에 위치한 베수비오 화산에서 30km가량 떨어진 도시 카푸아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200명의 동료 검투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훈련관의 채찍질을 견뎌가며 훈련을 받았죠. 이곳은 온영 경기장 지하의 검투사 대기실입니다. 검투사들은 이곳에서 경기 시작을 기다렸죠. 그들은 모두 조만간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검투사의 운명이었으니까요. Although they obviously were at risk of their lives every time they went into the arena, nevertheless, they were seen as heroes. The gladiators became kind of rock stars of their day. We have graffiti in Pompeii saying, all the girls love the gladiator Paris. 스파르타쿠스는 이에 동요되지 않고 동료 검투사들에게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대신 자유를 위해 싸우자고 설득합니다. BC 73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는 200명의 검투사들과 함께 훈련장으로 침입해 부엌에서 칼과 쇠구쟁이 등을 갈취해 무기로 만들어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론 모자랐죠. 이어서 시내로 진격해 다른 도시로 이송되던 검투사용 무기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도주한 노예들을 잡기 위해 군사가 파견되었지만 고도로 훈련된 검투사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결국 그들은 모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검투사 부대는 몇십 년간 활동을 멈춘 화산인 베수비오 산으로 들어가 완만한 경사지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습격해 노예들을 해방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예들이 반란군에 참여하기를 자원했죠. 사태를 지켜보던 로마는 드디어 3,000명의 반란 진압군을 파견합니다. 지휘관인 클라우디우스는 성공을 확신했죠. 그는 반란군을 산 정상에서 포위합니다. 한편 스파르타쿠스는 부하들과 경사면에 뒤덮여 있던 호두넝쿨 가지를 꼬아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반란군은 밧줄을 이용해 로마 진입군의 후방으로 진입해 역습에 성공합니다. 검투사들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훈련으로 얻어진 뛰어난 전술로 로마군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스파르타쿠스는 로마군 캠프를 습격해 얻은 무기로 반란군들을 더욱 강하게 무장시켰습니다. How do slaves arm themselves? They beat forces that are sent against them and take their weapons, attract more followers, and so it becomes like a snowball rolling downhill. Runaway slaves was a continual problem. They were tattooed. They wore little collars that said, I am so-and-so slave, in case they were caught. 하지만 스파르타쿠스의 승전보가 잇따르자 수천 명의 노예들이 그의 동조해 반란군은 7만으로 불어났습니다. The army is made up of a huge diversity of nationalities. Thracians, Gauls, Spanish, Africans,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cultures. Spartacus must have been an extremely charismatic individual to be able to weld together this polyglot force.
로마는 6,000명의 진압군을 추가 파병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쿠스는 이들을 일격에 물리쳤죠. 로마 사회 기반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겐 실로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스파르타쿠스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기원전 73년 노예와 검투사 반란군은 로마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겨울을 난 뒤 봄이 되자 군대를 이끌고 북진했습니다. 10만에 이르는 그의 군사들은 대부분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출신의 노예들이었죠. 그의 목표는 이탈리아와 알프스를 가로질러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He and many of his followers simply want to get out of Italy. They want to go back whence they came. They want to go back to their old life.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로마 보병군단과 장성들은 국경으로 나가 제국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징집된 군인들로 이루어진 로마군은 절대로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The Romans, of course, had most nightmares about an enemy in Italy itself. They were thinking back, I'm sure, many generations to Hannibal and how he had been able to rampage through Italy unchecked. Now, it was even worse in that the slaves were doing this and the Roman armies were all overseas. 스파르타쿠스군은 대항하는 로마군을 모두 소탕하면서 계속해서 북진했습니다. 하지만 반란군의 지도부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갈리아군 지도자인 크릭수스가 알프스를 넘어가는 대신 자신의 부하들과 이탈리아에 남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사들은 이탈리아에 남게 되죠. 스파르타쿠스와 헤어진 후 크릭수스는 로마군의 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전술로 로마군을 후퇴시킵니다. But unfortunately, this force of Gauls celebrates too soon. The men get into a drunken stupor. The Roman force hasn't been utterly defeated. They come back and kill the Gauls while they're lying there drunk. 지도자인 크릭수스를 포함해 2만 명의 갈리아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스파르타쿠스는 로마 포로들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300명의 포로들을 짝지어 둘 중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킨 거죠. 스파르타쿠스는 북부 점령에 성공하고 알프스 산맥에 거의 도달했지만 그곳에서 두 개 로마의 보병 군단과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1만 명의 로마 군단도 모두 반란군에게 격파되고 말죠. I think it's quite easy to see in hindsight that the Romans grossly underestimated Spartacus and his forces. 반란이 시작된 이래 스파르타쿠스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최강임을 자부하게 된 그는 자신의 군대까지도 신임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알프스와 자유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지만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의 북진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전투를 그만두고 이탈리아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10만 대군을 돌려 다시 남쪽으로 향했죠. 로마는 자신의 노예들이 이젠 주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The nightmare, of course, is the enemy within. These people are literally in your own house, in your own rooms, taking care of you. It really is the idea that the enemy is all around you. And this must have had a tremendously corrosive effect upon people's sense of security. 로마인들은 강력한 군대와 능력 있는 지도자만이 스파르타쿠스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4개 군단에 무려 6개 군단이 더해져 5만 대군이 구성됐습니다. 지휘자는 마르크스 크라수스였죠. 무자비하고 야심에 찬 로마 최고의 부호 크라수스는
이번 전쟁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해줄 기회로 생각했죠. Crassus surrounded himself with his friends, his allies politically. He wanted people to know how successful he was going to be. And he was determined to be very successful. 크라수스는 반란군의 이동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쿠스군이 반도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포위할 계획이었죠. Spartacus is wandering up and down Italy, north of Rome, south of Rome. Quite extraordinary, the geographical range, the freedom. So Crassus got to pin the guy down. 크라수스는 전투를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무공의 눈이 먼 로마의 지휘관 무미우스는 자신의 2개의 군단을 이끌고 나폴리 남부에서 반란군과 격돌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군은 이번에도 로마군에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며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줍니다. 크라수스는 분노에 떨었죠. 패주한 군사들에겐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라수스는 패잔병의 일부를 공개 처형하는 방법으로 로마의 군기를 잡았습니다. 정렬된 480명 중에 각 10번째 줄에 군사들을 뽑아 동료 군사들에게 그를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We're told that this improved the morale of the other Roman forces, which tells us something about the way the Romans thought about war, as well as about the ruthlessness of Crassus. Presumably, it focused the attention of the others on their next battle. 무서운 것은 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깨달은 병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로마 군단은 남아하는 스파르타쿠스군을 주시했습니다. 기원전 71년 초반 스파르타쿠스는 이탈리아 반도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라수스군에게 포위되지 않았죠. 그는 수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는 시칠리아 섬으로 도항할 계획이었습니다. 몇 킬로미터 앞에 자유가 있었죠. 한편 크라수스는 반란군을 일격에 소탕할 기회를 엿보면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1년 로마의 장군 크라수스는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터키 남부 실리시아의 해적들에게서 배를 빌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란군을 시칠리아 섬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죠. 해적단에게 배신을 당한 후 그의 부하들은 손수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를 당해낼 수 없었죠.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시칠리아 섬이 있었지만 스파르타쿠스에겐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편 크라수스는 32,000의 군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시켜 해안선을 따라 방호벽을 구축했는데 그 길이가 무려 60km였죠. 이제 스파르타쿠스는 꼼짝없이 포위됐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모든 운명을 크라수스에게만 걸지는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서 빛나는 무공을 세운 위대한 장군 폼페이우스와 그의 군단이 이탈리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장군 루클루스도 군대를 이끌고 마케도니아로부터 돌아와 브룬디시움에 상륙할 예정이었죠. 크라수스는 반란군을 겨울 동안 굶겨 죽일 작정이었지만 폼페이우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이 먼저 스파르타쿠스를 치지 않으면 폼페이우스에게 선수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졌죠. 스파르타쿠스도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크라수스와 타협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하자 분노의 표시로 로마 진영 앞에서 생판 로마군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한 번도 패한 일이 없는 반란군은 이제 방어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스파르타쿠스군은 그 벽을 넘어 여러 차례 로마군을 습격합니다. 마침내 포위선을 돌파했지만
남은 군사는 3분의 1뿐이었죠. 도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남은 선택은 북진뿐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다시 스파르타쿠스군을 공격했습니다. 검투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결전에 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투에 패하고 12,000명이 전사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we see again and again is that Rome's opponents do better when they do not fight fixed battles. Spartacus was a great guerrilla leader, but if he had to fight in a formal military context, his slaves simply didn't have the discipline to confront a Roman legion. 남아있는 군사들과 고군분투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실로강에서 군대를 돌리고 우위를 선점하려는 크라수스를 역습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자신의 말을 죽여 배수진을 칩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크라수스에게 돌진해 2명의 백인 대장을 살해했지만 그것 또한 칼에 찔리죠. 이제 더 이상 반란군은 로마 군단을 앞지르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35,000의 군사도 모두 패했고 스파르타쿠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000여 명의 노예들이 도주했지만 이제 막 스페인에서 돌아온 폼페이우스의 군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해되거나 체포되었죠. Pompey was one of these men who could sniff out a bit of glory from a long distance. And although he really didn't take part in the decisive battle, he did capture about 5,000 of the runaway slaves and put them to death. And he got to Rome and took credit for the whole victory. 크라수스는 분노했죠. What Pompey did was to attempt to steal the glory from Crassus by making out that but for him, the Spartacus rebellion would have continued. 폼페이우스는 스페인에서의 승전부에 이어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습니다. 반면 노예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크라수스의 업적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역전시킬 방도를 찾아냈죠. 그는 체포된 6,000명의 반란군을 자신의 무공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중심가인 아피아 가도입니다. 크라수스는 6,000명의 포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40m 간격으로 이곳에 세워놓았습니다. 아무도 시체를 끌어내릴 수 없었죠. 몇 년 후에도 길가에 세워진 십자가는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쿠스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위대한 검투사 스파르타쿠스는 영원히 저항의 대명사로 기억될 것입니다.